세계적인 역사학자이자 동아시아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유명 교수인 한 남자가 한국 역사의 숨은 진실을 이야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하버드에서 진행된 그의 강의는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게 되었는데요. 나의 제2의 고향은 한국이라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한 열정을 쏟으며 이야기하는 그는 하버드대, 예일대와 프리스턴 대학 같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명문대에서 역사 강연을 하는 유명인사이자 교수 에드워드 슐츠입니다. 슐츠 교수는 하와이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강연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그는 유튜브에서 일명 일본을 꾸짖는 하버드대 교수라는 제목으로 삽시간에 퍼지며 사이다 같은 그의 발언과 반박할 수 없는 논리적인 모습에 단숨에 사람들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는 일본에게 역사란 오로지 진실을 알리는 학문이어야 한다. 주관적인 요소는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당장 한국에게 잘못한 과거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거침없이 밝히며 그의 팩폭은 한국인 사이에서도 이미 유명세가 높습니다. 그의 팬이 된 사람들도 많죠. 슐츠 교수가 한국과의 인연이 시작된 건 1970년이었습니다.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당시 파견했던 평화봉사단의 일기 첫 단원으로 한국에 발을 디뎠죠. 그러고 그는 부산의 경남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그때 만난 한 역사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선생님은 당시 경남고의 박경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특히 고려사가 흥미롭다고 해서 한번 보게 되었는데 이미 고려는 이 시대에도 젠더 이슈를 앞서 아들과 딸 모두가 유산, 상속을 동등하게 받는 그런 나라가 이미 존재했다는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한국의 역사, 그 중에서도 고려의 역사에 대해 특별한 호기심이 생겨 그게 계기가 되어 평생을 학술에 매진한 결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저명한 학자가 되고 이목을 집중받는 유명인사가 된 것처럼 한국 또한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심을 두고 호감을 갖는 나라라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낼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K-팝, K-콘텐츠의 글로벌화로 인해 전 세계인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고 또 열광하고 있죠. 날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는 만큼 한국의 오래된 일본과의 역사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그러면서 슐츠 교수의 강연 내용도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슐츠 교수는 많은 한국의 이야기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에 대해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며 역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언제나 그의 수업에는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에서 온 유학생들도 많았고요. 수업이 시작하고 얼마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그의 말에 집단으로 반발하기도 하고 수업을 거부하며 급기야 강의실에서 나가는 등 거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날 하버드의 강의실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던 걸까요? 하버드에서 그의 강연이 있던 날, 그날도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강의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한국사 수업에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역사를 바로잡는 내용을 이야기한다며 수업이 시작됐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일본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슐츠 교수의 수업 내용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며 도발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수많은 설전 내용 중에서 한 주제는 바로 독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일본의 한 유학생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슐츠 교수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의 유명한 강의가 시작된 거죠. 슐츠 교수의 한국사 수업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오래된 역사, 영토 분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수많은 영토 분쟁 지역과 그 이유들을 말해주면서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도 더했습니다. 일본은 팽창주의가 만연하다며 영토 확장을 하기 혈안이 됐던 그들의 군사적인 공격성을 강력하게 비판했죠. 그의 말에 일본인 유학생은 다케시마는 분쟁 중인 영토인데 왜 그러느냐 한국이 일본의 섬인 다케시마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그때 슐츠 교수는 나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도쿄는 미국의 영토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그 일본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어이없다는 듯 도쿄는 당연히 일본의 땅인 걸 모두가 아는데 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거냐? 라며 발끈하며 이야기했죠. 그러자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패망했던 일본을 대신해 도쿄를 지배했었으니 미국의 땅이 마치 한 번 더 그에게 이야기했죠. 강의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들 숨죽이며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죠. 그 일본인 학생은 얼굴이 빨개지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자꾸 하시는 거냐 말했습니다. 슐츠 교수는 대답은 않고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곤 말했죠. 그래 맞아. 내가 도쿄가 미국 땅이라고 아무리 말한다 한들 도쿄가 일본의 땅인 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독도도 마찬가지야. 그냥 한국의 땅이지. 슐츠 교수는 지금 이 강의실 안은 전 세계 학생들이 모여있지. 한국, 일본을 포함해서 말이야. 그것도 공부를 가장 잘하는 지성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들이 여기 다 있는데 오직 일본 내에서만 표기하는 독도의 명칭인 다케시마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라며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 학생은 18세기 제작된 일본 지도에서도 분명히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슐츠 교수는 정말 일본 역사학자들도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걸 본 적 있니? 학생에게 물었죠. 그 일본 학생들 중 누구도 선뜻 대답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강의를 계속 이어갔죠. 역사를 전공한 일본의 역사학자들조차 그들은 역사의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일본 학생들을 조용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슐츠 교수는 일본 학생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오른 모습이었습니다. 곧이어 그는 그들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했죠. 일본은 분명히 한국에 대한 과거를 사죄해야 해. 이게 똑바로 된 진실이야. 그리고 곧이어 학생 혹시 그거 알고 있나? 너의 이름을 쓰는데 사용하는 그 일본 문자인 가타카나조차 한국의 고대 왕국이었던 신라에서 유래된 거라는 걸? 그럼 너희 나라의 말도 한국의 것이겠네? 라고 묻자. 아까 반발하던 일본 학생들은 더는 대답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의 왜곡된 진실에 대해 대표적인 것들 중에 아주 오래 전 역사부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며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은 한반도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났던 사람들이 세운 나라이며 일본 왕실의 뿌리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국의 수도 지금의 서울에 살았던 백제의 왕가가 나올 것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은 여러 나라에서 탐내는 국가였는데 그 이후로는 기술적 문화적으로도 뛰어났고 삼면이 바다인 지역적인 장점도 있었기 때문이었으니까. 그래서 한국은 늘 다른 나라 사이의 시기의 대상이 됐고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국가였다.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선진 국가였기도 해서 모두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탐냈지. 하지만 한국은 결코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지배될 수 없는 민족이었다는 걸 누구나 안다. 어떻게 아냐고? 그야 일본에서 아무리 강압적인 군사 지배를 해도 그들이 저항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은 단면만 보더라도 그들의 민족성과 정신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에 대해 그건 정말 운이 좋았고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는데 일본을 강제로 개량시켰던 미국에서 내전으로 남북전쟁이 터졌고 미국의 식민지가 될 뻔했던 일본은 독립을 하게 되고 그들의 서양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한국을 앞서는 시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슐츠 교수는 이어서 과거 일본군이 한국에 자행한 만행들을 가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에 강의실은 학생들은 정말이냐며 끔찍하다고 술렁거렸고 일본인 유학생 몇은 더 이상 수업을 못 듣겠다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슐츠 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업을 계속했죠. 일본이 한국에 저질렀던 강제징용도 설명해 주었고 식량은 물론 가졌던 등걸 수탈해 가고 문화재 도굴은 기본이었으며 위안부 강제 동원을 했으면서도 그들이 원해서 그런 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학생은 본인도 한 일본인 교수가 쓴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한국이 먼저 일본에게 보호를 요청했다고 쓰여졌던 내용을 읽어본 적 있다고 말했습니다. 꽤 유명한 책이라고요. 그 학생에게 슐츠 교수는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 일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왜곡이 왜 가능했다고 생각하는가?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교수는 그 당시 일본이 한국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게 이유입니다. 모든 역사는 강자의 손에서 강자의 입장에서 쓰여집니다. 하지만 이젠 세상이 많이 변했고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합니다. 그가 말해준 놀라운 역사의 진실을 들은 그 강의실의 여러 나라의 학생들은 모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꼴이 깊은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고 밀고 나가는 것들을 이해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또한 끔찍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학생도 있었으며 한국 학생들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갈 때쯤 한 학생이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대로 된 진실을 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슐츠 교수는 그제서야 처음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슐츠 교수의 강연이 끝나고 이 강연은 하버드 안팎에서 굉장한 화두에 올랐습니다. 다음날 그의 강연은 하버드 신문에 실리고 유튜브도 업로드되며 온 오프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죠.
그가 밝힌 것들은 반박할 게 없는 역사가 고증된 완벽한 진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반박 주장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의 학생처럼 일본이 왜곡했던 내용 그대로가 진실인 줄 알았던 사람들조차도 본인들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그의 강연 영상이 계속 이슈가 되자 그에게는 수많은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는데요. 아직 학생들인데 왜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진 미래의 지도자가 될 학생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들만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모두 제대로 된 진실을 알 수 있길 바라니까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교수의 일침에 세계에서 저명한 역사학자들도 의견을 더하며 그의 말의 신빙성을 높였고 한국과 일본의 잘못된 역사를 알고 있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진실을 알게 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취재진 중에서 한국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놀라운 건 그는 한국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때도 일부러 최대한 한국어로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만큼 한국에 대해 진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국인이 읽기도 힘든 고려사절요 같은 고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네요. 한국을 애정해서 일본과의 문제에서 한국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 학자로서 냉정과 논리를 가장 중요하고 그에 따른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을 싫어 감정적으로 비난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일본에 갔을 때 좋은 시간을 보낸 적도 있고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논리적으로 증명된 사실만 말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관심도는 날이 갈수록 상승세입니다. 한국의 많은 가수들도 콘텐츠도 영어 버전이 필수로 만들 정도로 전 세계에서 많은 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보고 알기를 원합니다. 대중들은 똑똑해졌고 불편한 진실도 결국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아는 시대에 살고 있죠. 이젠 모두가 올바른 진실을 알게 되면 좋겠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에드워드 슐츠 교수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이번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